번째 경기 풀럼 대 아스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풀럼은 지난 금요일 새벽 경기에서 난적 브라이튼에 승리했다. 무니즈와 함께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알렉스 이워비가 풀타임을 소화하며 멀티골을 기록했고, 중앙 미드필더로 나선 해리 윌슨이 톰 케어니와 루키치의 결장 공백을 메웠다. 이 경기는 강팀을 상대하기에 보다 수비에 치중하고 경기에 임할 수 있다. 아스날은 맨유를 잡고 선두인 리버풀과 승점 차이를 좁혔다. 뉴캐슬과 첼시를 원정에서 연달아 상대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휴식기 이후 리그 3연승에 성공하며 우승 경쟁에 나섰다. 세트피스에서 안정적으로 제공권을 장악한 살리바의 골이 있었고, 라이스와 토마스 파티가 중원에서 상대의 침투를 잘 저지했다. 다음 주 챔스 일정이 있긴 하지만 리그 호성적도 필요하기에 타이트한 일정에도 로테이션을 크게 가동하지 않을 것이다. 아스날의 승리를 본다. 금요일 새벽 경기를 소화한 풀럼보다 휴식일이 하루 더 있었기에 일정상으로 더 유리한 경기다. 또 부상으로 빠져있던 선수들이 대거 돌아오며 전력 누수 없이 경기에 임할 수 있다. 사카와 마티넬리, 트로사르가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기회를 만들 것이고, 라이스와 메리노가 중원을 장악할 아스날이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입스위치 대 본머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입스위치는 토트넘 원정 승리 이후 2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며 강등권 탈출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노팅엄과 팰리스 상대로 연패하며 다시 주춤하고 있다. 그리브스와 데이비스, 클라크 등이 나서는 최종 수비 라인이 5경기 연속 멀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역시 최전방의 마무리다. 보드헤드와 리암 델랍 등 팀이 주축 공격수로 기용하는 선수들이 더 힘을 내야 한다. 본머스는 토트넘을 잡고 리그 9위로 올라섰다. 휴식기 이후 첫 경기에서 브라이튼에 패하며 분위기가 추락할 수 있었는데, 울버햄튼과 토트넘 등 한국 팬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두 개의 클럽 상대로 연승했다. 마르코스 세네시의 부상 이탈로 인해 선발 출전한 센터백 하이센이 상대 공세를 잘 막아내며 결승골까지 터뜨렸다. 접전을 본다. 본머스의 최근 기세가 대단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원정에서는 어느 정도 기복이 있다. 공격 상황에서 마무리는 다소 아쉽긴 하지만 홈의 이점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카유스테와 샘모시의 중원 듀오가 상대의 역습을 경기 내내 탄탄한 수비력으로 저지할 입스위치가 승점 1점을 챙길 수 있다. 세 번째 경기 레스터시티 대 브라이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레스터시티는 주중 홈경기에서 웨스트햄을 완파했다. 기세가 좋은 팀을 만났기에 고전이 예상됐는데 제이미 바디와 타카 등 최전방 공격수들이 골을 터뜨렸고, 마비디디를 대신해 선발 출전한 엘 칸누스의 측면 움직임도 위협적이었다. 그로 인해 길었던 연패를 벗어났고 다시 중위권 추격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 홈이기에 수비적인 운영보다는 바디와 엔 칸누스, 레이드 등이 상대 수비 뒷공간을 적극적으로 노릴 것이다. 브라이튼은 직전 경기에서 풀럼에 패했다. 아딩그라와 주앙 페드로, 미토마 등 공격 능력이 좋은 스리톱을 앞세워 경기에 임했고, 발레바가 중원에서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했는데 풀럼의 역습에 무너졌다. 이번 원정 연전을 통해 순위 상승을 노리고 있었지만 주중에 패했기에 이 경기는 연패를 피하려 할 것이다. 브라이튼의 승리를 본다. 레스터가 웨스트햄을 잡고 분위기 전환에 성공한 건 맞지만 부오나 노테와 레이드 등 기대한 이성 공격수들의 경기력이 여전히 올라오지 않았다. 민테와 퍼거슨, 미토마와 주앙 페드로 등이 경기 내내 공격적인 움직임으로 기회를 노릴 브라이튼이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헬라스 베로나 대 엠폴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베로나는 로마전 승리 이후 3연패를 당하며 강등권 커트라인으로 추락했다. 인테르와 피오렌티나 등 선두권 팀들에 패한 건 그렇다 쳐도 칼리아리 상대로도 압도당하며 승점 추가에 실패한 건 아쉬웠다. 때문에 주중 코파 이탈리아 원정 일정으로 지쳐있을 엠폴리 상대로는 승리가 간절하다. 사골로 팀 최다 득점을 기록 중인 탱스테르를 중심으로 리브라멘토와 라조비치 등이 경기 내내 공격의 기여를 올릴 것이다. 엠폴리는 최근 3경기에서 승리를 따내지 못하며 주춤했다. 그러나 주중 피오렌티나 원정에서 승부차기 끝에 승리하며 코파 이탈리아 8강으로 진출했다. 현재 연승 중인 팀을 만났기에 고전이 유력해 보였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었고, 이제 리그 무승을 벗어나야 한다. 단 코파 이탈리아 이후 휴식일이 짧았기에 버티기 운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접전을 본다. 베로나가 지쳐있을 엠폴리 상대로 경기의 주도권을 잡으며 기회를 만들 것이다. 단 원하는 승점 3점은 가져가기 어렵다. 이스마일리와 비티 등 쉽게 무너지지 않는 수비진이 상대의 공세를 저지할 것이고, 핸더슨이 최종 수비와 간격을 최대한 좁힐 엠폴리가 차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섯 번째 경기 랑스 대 몽펠리에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랑스는 지난 라운드 경기에서 승리하며 최근 3경기에서 2승을 챙겼다. 홈에서 마르세유에 패하며 분위기가 떨어질 위기에 처했는데 난적 랭스를 제압했다.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은졸라가 팀의 기대에 부응하며 중요한 골을 터뜨렸고, 중앙 미드필더인 토마소는 상대 압박을 원활한 패스게임으로 풀어갔다. 이번 라운드에서는 최하위 팀 상대로 연승에 도전한다.
몽펠리에는 난정릴 상대로 홈에서 승점 1점을 챙겼지만 여전히 리그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노르딘과 신라의 골이 나왔고 결승골을 향해 최선을 다했는데 교체로 피치를 밟은 쿨리발리의 퇴장으로 인한 수적 열세가 발목을 잡았다. 이 경기는 원정에서 난적을 상대하기에 승점 추가에 초점을 맞추고 나설 것이다. 랑스의 승리를 본다. 몽펠리에는 능력 있는 플레이메이커 사바니어부터 시작하는 공격적인 힘은 있는 팀이다. 그러나 페리와 쇼타르트 등 수년간 팀의 중원을 지킬 볼란치진의 수비 가담이 불안하다. 토마송과 디우프가 중원에서 점차 분위기를 가져올 것이고 은졸라와 소토카가 상대 수비를 공략할 랑스가 승리할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볼프스부르크 대 마인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볼프스부르크는 리그 3연승에 성공하며 8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하위권 순위에 그치며 부진한 시즌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유럽 대항전 진출을 노릴 만하다. 주중 포칼컵 16강에서는 호펜하임 상대로 대승하며 8강에 올라가기도 했다. 아무라와 티아고 토마스, 비머와 베렌스 등이 최전방에서 기회를 골로 잘 연결하고 있고 아놀트의 중원 경기력도 좋다. 마인츠는 볼프스부르크 못지않은 현재를 보내고 있다. 한국 팬들에게는 이재성과 홍현석 등이 속한 팀으로 관심을 받는데 수시즌간 하위권에 머물던 시기를 벗어나 상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다. 연승 기간 동안 도르트문트와 호펜하임 등 쉽지 않은 팀들을 연파했고 도미닉 코우와 스테판 벨 등의 수비 라인은 최근 4경기 중 3경기에서 실점하지 않았다. 접전을 본다. 라이프치히 상대로 5골을 몰아치는 등 문전한 마무리가 확실한 볼프스부르크지만 마인츠의 최근 수비력이 워낙 안정적이다. 또 아미리와 사노가 좋은 경기력을 자랑하기에 중원의 수비 보호도 기대할 만하다. 안정적인 수비로 난적 원정에 나설 마인츠가 승점 1점을 챙길 것이다. 스포츠 당첨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 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